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보통 학원에 등록하면 필요한 재료 리스트를 주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나 학생들, 그리고 조만간 재료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같이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먼저 수채화용 종이입니다. 보통 집에 A4 용지나 여러 종이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수채화를 그릴 때에는 수채화 전용 종이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수채화는 물과 물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돼요. 당연히 일반 종이는 찢어지거나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채화 종이는 당연히 물에 대해서 내구성이 뛰어나도록 두껍고 특별하게 제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두꺼운 종이에 그림을 그려도 되나요? 대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용 수채화 종이는 나무가 아닌 면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면으로 제작된 종이는 나무에 비해서 훨씬 튼튼하고 물의 흐름이나 번짐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게란 종이의 두께와도 일치해요. 전문가용 수채화 종이를 보면 앞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보통 9에서 400파운드 정도 사이인데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더 두껍고 튼튼한 종이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40파운드 정도면 충분히 좋은 종이에요. 그럼 이제 종이의 텍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텍스처는 크게 hot press, cold press, 그리고 rough press로 나뉘는데요. 종이의 텍스처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과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핫프레스는 가장 부드럽고 매끄러운 종이로 여러 번 덧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세부 묘사와 같은 디테일에 적합한 종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울 때 사용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러프프레스는 말 그대로 오돌토돌한 제일 거친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종이와 비교해 좀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묘사 위주의 그림보다는 많은 물감을 사용하는 방식에 더 적합해요. 그리고 마지막 콜드 프레스는 두 종이의 중간쯤이에요.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약간의 거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덧칠과 세부 묘사 둘 다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러프프레스 종이를 제일 좋아하지만 초보자에게 하나를 추천한다면 콜드 프레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콜드 프레스는 러프프레스와 핫프레스 두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나에게 좀 더 맞는 방식의 종이를 찾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수채화 브러쉬. 수채화 브러쉬도 종류가 참 많아요. 보통 브러쉬 사이즈는 0부터 16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브러쉬도 같이 커진답니다. 하지만 각각의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른 사이즈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똑같은 사이즈 넘버가 찍혀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에 나온 두 브러쉬는 각각 다른 브랜드에서 구입한 똑같은 사이즈의 브러쉬들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는 화방이나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에 편한 사이즈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장 먼저 구입하기 좋은 브러쉬는 포인티드 라운드 브러쉬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서 가장 사랑받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물론 재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제 추천은 적어도 각각 다른 사이즈의 라운드 브러쉬 3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라운드 브러쉬 다음으로 구매하면 좋은 브러쉬는 이 플랫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수채화 물감입니다. 물감은 크게 피그미먼트, 바인더, 그리고 다른 이것저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국산 브랜드 수채화 물감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비싼 수채화는 당연히 입자가 더 고운 피그미먼트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도 색바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채화의 물감 타입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고체 물감, 튜브, 그리고 리퀴드 타입이에요. 먼저 고체 물감이에요. 보통 팔렛에 건조된 물감이 세트로 구비되어 있어 가장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말 그대로 박스를 열어 바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또 여행용으로도 편리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튜브형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저렴하거든요. 고체 수채화에 비해 튜브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채화 팔렛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준비해둔 팔렛에 미리 물감을 짜서 말리면 고체 수채화처럼도 사용 가능하고, 커다란 면적에 많은 양을 칠할 때에는 바로 튜브에서 물감을 짜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퀴드 타입. 이것은 사실 수채화라고 정의하기에도 좀 뭐해요. 왜냐면 사실은 수채화 물감이 아니에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물감은 염색 방식의 물감이라서 수채화에 사용되는 몇몇 테크닉, 가령 리프팅 테크닉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물감을 낱개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각각의 수채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생각한 빨간색은 각각의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빨간색으로 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갈색 계열의 물감을 총 16개에서 24개 정도를 구매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색깔별로 중간색, 차가운 색, 따뜻한 색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모든 색상은 각각 차가운 색, 쿨톤과 따뜻한 색, 웜톤이 존재하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색상을 중심으로 하나는 차가운 색, 하나는 따뜻한 색상을 추가로 구매하신다고 생각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노란색. 쿨톤의 노란색으로는 레몬 옐로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웜톤으로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 레몬 옐로우보다 조금 더 오렌지빛이라 보여야 하나? 그리고 중간 톤은 퍼머넌트 옐로우입니다. 이제 빨간색을 사용할 건데 왼쪽은 쿨톤, 오른쪽은 웜톤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웜톤으로는 카디뮴 레드 오렌지를, 쿨톤으로는 크림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중간색으로는 스칼렛을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을 고를 때 웜톤과 쿨톤 그리고 중간톤을 염두하고 색상을 한두 개씩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각 브랜드별로 색상을 보여주는 색감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눈을 믿고 하나씩 색상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는 보라색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의 보라색 물감과 핑크색 물감도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 박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의 이름이나 좀 더 자세한 정보도 같이 업로드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부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브랜드마다 물감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상 모든 브랜드별로 물감 색상을 콕콕 집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각자의 예산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쿨톤과 웜톤, 중간톤별로 천천히 색상을 하나씩 골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